자기 돈에 대해 책임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교육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이걸 가지고 놀아볼까? 미나야, 그만 어지르고 청소 좀 해. 네, 엄마. 응? 연필이네? 에이, 몰라, 그냥 같이 버리자. 어머, 저 애가 물건을 왜 저렇게 마구 버리는 거지? 아휴, 참. 미나야, 쓸 수 있는 물건은 잘 정리해둬야지.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 에이, 어때요? 엄마가 또 사주면 되잖아요. 하하, 여러분의 아이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자기 물건이나 돈을 잘 챙기지 못하고 물건을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은 용돈교육과 같은 경제교육을 통해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생 때와는 다른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그런 지위에 맞는 행동을 요구받게 되죠. 이것은 아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숙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기꺼이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행동을 발판 삼아 아이들은 경제인으로서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이들의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가 있듯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형성하는데도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 계산은 잘하지만 돈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같은 형제라도 한 아이는 돈을 무조건 쓰는 데 열중하고 한 아이는 잘 안 쓰고 주로 모아두기도 합니다. 아이에 따라서 물질에 대한 유혹에 약한 아이도 있고 물질이나 선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제생활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경제교육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제안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제생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되면 수에 대한 개념이 학교 학습을 통해 상당히 발달하게 되고 아이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훨씬 활발해지게 됩니다. 부모들도 유치원 때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이라는 성숙함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동할 것을 허락하고 요구하게 되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시장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학교에 오가는 등하굣길에 매점이나 문방구점에서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초등학교 초기 단계, 즉 저학년 시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경제교육의 주제는 자기 돈에 대해 책임지기입니다. 그것은 책임과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규적인 용돈을 받든 받지 않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관리할 돈을 허락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용돈 계약서를 쓰고 용돈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경제 개념이 없어서 경제 개념이 좀 생기면 용돈 교육을 하려고요. 보통 부모님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용돈 교육은 경제 개념이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교육 없이 개념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위험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경제 개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문학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